이번 단어는 직육명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의외로 직육면체 모양을 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띵동띵동 택배 왔어요. 그랬을 때 택배 상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과 포장하는 상자, 선물 상자, 보석함,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상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 모양을 눈을 크게 뜨고 관찰을 해볼 거고, 뜯어보기도 할 거고, 펼쳐보기도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육면체랑 그리고 정육면체는 어떤 도형을 말하는지 그 뜻부터 시작해 볼게요. 직육면체라는 것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를 보면은 위아래, 양옆, 앞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위아래가 모두 다 직사각형 모양이죠. 앞뒤, 양옆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럼 정육면체는 어떨까요? 그래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어서 직육면체. 그러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네모 반듯합니다. 그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모양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좀 더 직육면체보다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상자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을 비교해보죠. 직사각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각이 모두 90도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내각이 90도에다가 추가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보고 직사각형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 녀석은 정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근데 얘도 내각이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이 이름이 가장 많은 사각형이었잖아요. 얘는 마름모도 되고 사다리꼴도 되고 평행사변형 되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도 되지만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처음 나왔을 때 알고 갈게요. 이기도 하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두 상자를 딱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얘네들을 좀 뜯어보면은 자,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있죠? 이를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인 면이 6개로 둘러싸여 있다고 봐야 돼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인 면이 6개로 둘러싸여 있고 그 정사각형들은 모두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바로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지점은 이제 뾰족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어떤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를 비교해 보자. 자, 물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면의 모양부터 비교를 해보자.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면의 수는 위아래, 앞뒤, 양옆이라는 거 6개의 면을 갖고 있다는 건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모서리도 볼래요? 자, 직육면체 모서리 위에 이렇게 4개가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모서리 4개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면에도 4개가 있어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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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렇게 4개, 내려오는 모서리 4개, 아래도 4개, 똑같죠? 그래서 12개. 꼭지점의 개수는? 꼭지점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뾰족한 부분 4개 있죠? 그 다음에 아래도 4개, 그래서 전체 8개. 정육면체는 위에 4개, 그 다음에 아래도 4개, 그래서 몇 개? 8개가 돼요. 아, 그렇다면은 공통점은 뭐냐?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가 공통점이고 면의 모양만 다를 뿐이구나.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 기호미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직육면체를 보고 너는 정육면체이기도 하지? 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왜? 직사각형을 보고 우리는 넌 정사각형이기도 하잖아 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부분 좀 주의해 주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 각 부분의 이름을 네모안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름 알잖아요. 얘를 자세하게 보니까 우리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어때요? 뾰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이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에서 하나의 꼭지점, 바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한 꼭지점은 몇 개의 모서리가 만날까요? 보세요. 얘만 봐더라도 이렇게 이 세 개의 모서리가 모여서 하나의 꼭지점이 이루어지죠. 어느 꼭지점을 하나를 딱 잡아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네모에는 꼭지점 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 보세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렇죠. 면입니다. 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바로 어때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을 말해요. 여기죠. 그래서 이를 뭐라 그러죠? 우리 모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는요, 몇 개의 면이 만나면 하나의 모서리가 될까? 두 개의 면이 만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모서리는 오른쪽 옆면과 바닥에 있는 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앞에 있는 면과 바닥에 있는 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지점은 세 개의 선분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세 개의 이제 모서리가 모여 있구나. 자, 모서리는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이구나 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자,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변을 쫙 둘러보고 상자 모양 하나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뒤집어 보면서 자, 비교해 보면서 성질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성질은 직육면체에서는 면이 몇 개라고 그랬죠? 6개라고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는 면이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의 면 중에서 자세히 보니까 위아래 면 서로 평행해요. 거기다가 추가로 바로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직사각형이에요. 같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얘는 가로가 더 길고 얘는 뭐 세로가 더 길고 그럴 수 있는데 위아래 면을 보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옆 어때요? 평행하죠? 그리고 모양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바로 합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앞뒤 평행하죠? 그리고 모양도 크기도 같습니다. 자, 평행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아무리 늘려도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택배 상자 같은 경우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택배 되게 여러 개 시키면 그 현관 앞에 여러 개가 쌓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아래 면이 평행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의미. 그러면 서로 평행한 면이 몇 쌍이 있어요? 3쌍이 있습니다. 자, 그럼 되게 중요하잖아요. 평행한 면을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니까 이름을 불러줬어요. 너네 특별하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줬냐면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합니다. 자, 밑면? 의외 아니에요? 밑이라는 거는 아래라는 의미니까 선생님 아래 있는 면이 밑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도형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밑면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바로 평행한 두 면을 통틀어서 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뒤집으면 위에 있던 면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 퀴즈 낼게요. 자, 위아래가 밑면일까요? 양옆이 밑면일까요? 앞뒤가 밑면일까요? 이렇게 세 쌍 중에 어디가 진짜 밑면일까요? 맞춰보세요. 얘네 둘일까? 자, 정답은 셋 다 모두 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며요. 근데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세 쌍이니까 세 쌍 다 밑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밑면이라고 했을 때 동시에 얘도 밑면은 아니고 세 쌍 중에 어느 한 쌍을 내가 얘네 둘을 밑면이라고 하자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어떤 면이 생기냐? 바로 옆면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면과 위에 있는 면을 이제 밑면이라고 선생님이 정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질하고 이어져 볼게요.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두 면은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위에 있는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평행한 면, 지금 아래에 있는 면과는 평행하기 때문에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자, 옆으로 둘러싸인 면들 있죠? 왜 오른쪽, 앞면, 왼쪽, 그 다음에 뒷면은 모두 만나고 만나는 면은 어떻게 만나냐면 90도로 만납니다. 그래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상자 모양 갖고 와서 한번 삼각자에 대보세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몇 도로 만나는지 이 삼각자를 대보면 이 직각 부분에 꽉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면과 앞에 있는 면도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면과 왼쪽 면도 마찬가지 직각으로 만나고요. 위에 있는 면과 이 뒤에 있는 면도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이름을 불러줬냐면요. 밑면과 수직인 면을 우리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밑면이 어딨냐에 따라서 어디로 딱 밑면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옆면이 정해지겠죠. 그죠? 자, 위아래 얘를 밑면이라고 기준을 딱 정하면은 바로 옆으로 둘러싼 자, 앞뒤 양옆에 있는 면이 옆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를 밑면이라고 할래요. 그러면은 옆면이 누가 되는 거죠? 위, 앞,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옆면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요 앞면하고 뒷면을 밑면이라고 정해볼게요. 그럼 옆면이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위, 양옆, 아래가 옆면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면은 몇 쌍? 세 쌍 있다라는 거 체크.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한 면과 수직인 면은 바로 이제 4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왼쪽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평행인 면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색칠한 면은 지금 어디냐? 여기가 앞이라고 했을 때 이제 왼쪽 면입니다. 그럼 평행하다라는 거는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직육면체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이 평행한 면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하고 왼쪽 면하고 마주보는 면은 바로 오른쪽 면이죠. 그죠? 여기에요, 여기. 서로 평행한 면. 자, 오른쪽 면을 색칠한 걸 찾아보면은 위, 앞, 오른쪽 옆, 아래가 되는 거니까 우리 세 번째 그림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